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네이버와 카카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이 두 종목 좀 빠지나 싶었는데 오늘은 자리를 잡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근데 큰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 나쁜 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지금 편안하게 봐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이제 끝이 보이는데 내년부터는 그냥 연초부터 연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어떤 것 때문에 이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서 굉장히 괜찮게 평가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는지 핵심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들어보시고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뭐 나오는 내용을 좀 보자면 뭐 네이버만 하더라도 한국에 트위치 될까 하면서 이번에 뭐 치직 이런 것들 출시한다 내용 나오고 있죠. 근데 이게 중요할까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이버와 카카오는 한국에 보다 기술주의 대장이며 성장주의 대장이다. 자, 그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시장의 유동성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결국에 미국의 금리에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이제 호재 같은 경우에도 덩치 비하면은 매출 비중이 그렇게 안 클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것도 결국에는 금리에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몇몇 호재라도 좀 근거 삼아 갖고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금리 관련해서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야, 이거는 너무 좋게 지금 이 두 종목을 바라볼 수 있겠는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나왔던 데이터 위주로만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자, 일단 제일 먼저 11월 달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가 나왔냐? 전월 대비 0.1% 하락했고요. 전년 동월 대비로는 2.6%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전월 대비 PC 이 지수가요. 하락한 것은 2020년 4월 이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풀리고 나서 이 지표 자체가 이렇게 좀 괜찮게 모습을 보여줬던 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유지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추세가 잡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물가가 앞으로도 더욱더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이전에 이제 여러 지표들도 괜찮았잖아요. 그럼 이 PC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을까요? 핵심 지표가 너무 좋게 나왔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겠다. 그리고 이렇게 지표가 꺾였을 땐 보통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이번에 12월 달 미시간대 단기 인플레를 보면은 21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소비 심리는 증가하는 모습이 보여졌고 여기에 증거로 입증하듯 내구재 소비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 내구재 수주 같은 경우에는 전월비 5.4%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경기는 물가는 잡히는데 좀 버티는 그러면서 오히려 호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물가 잡히는데 경기는 좋으니까 괜찮은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이게 특히나 유동성이 중요한 네이버와 카카오 입장에선 호재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보통 다른 나라 같으면 경기 침체니 역성장이니 별의별 말이 다 나왔을 겁니다. 미국이니까 가능했던 이런 내용인데 그 모든 것들이 카카오 입장에선 아주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 그럼 언제부터 시작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 보면요. 연준 인사들이 3월은 굉장히 빠르다라고 했지만 숫자가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카고 상품거래소를 기준으로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90.8%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연준은 3번 얘기했고 시장은 4번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게 시장은 현재 6번까지 보기를 시작했다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4번 이상으로 금리 인하가 내년에 진행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은 정말 가파르게 시장 자체가 바닥을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부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결국 금리에 영향받아서 올라간다는 걸 생각을 하면은 내년에만 이 정도 흐름으로 인해서 상승의 추세가 잡힐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후년에도 금리 인하가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2.75냐, 3.75냐거든요.
이 강도에 따라 가지고 고점이 조금 달라질 것이다라고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나중에 얘기고 지금 당장은 4번에서 6번으로 이렇게 기회가 늘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시장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여기에 집중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를 중심으로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되는 이 핵심 경제 지표는 무엇이다? 인플레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의 선행 지표의 의미를 갖는 생산자 물가 지수, 그리고 오늘 봤던 개인 소비 지출. 이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인플레 가능성 떨어지고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높아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수급과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하자면 수급은 개인 털리고 외국인 기관 매수하고 있죠. 가격은 좀 아쉽다라고 하지만 결국 또 털린 건 개미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흐름 유지되는 것만으로도 상승 가능성 카카오 높아지고 있고요. 네이버도 한번 보도록 하자면 마찬가지였다. 그럼 음봉이니 뭐니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가격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하면 카카오는 241선 돌파하면 481선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금리 인하가 끝난다라는 소식이 들려올 때까지는 홀딩했다가 이 내용 나오면 거기에서 매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 하나의 사이클을 놓고 봤을 때 이제 금리 인하 관련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유동성 이슈 때문에 올라가는 이런 기대감이 2017년에 이렇게 됐었고요. 그리고 2020년에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왜 빠졌냐? 금리 인상한다라고 하고 나서. 그러니까 인하의 끝이 보인다라고 했을 때 뭐 인상은 아니기 때문에 엄청나게 폭락을 하지는 않겠지만은 기대감 해소로 인해서 조금 빠질 가능성은 존재하니까 그때 정리도 고려를 해보자라고 이제 설명을 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한 가격을 정하지는 말고 이러한 사이클을 이용하자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위치에 이 상황을 총정리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자면요. 일단 첫 번째, 금리 인하 가능성은 오늘 또 한 번 올라갔다. 내년에 4번이었는데, 근데 이게 6번까지 늘어났다라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상징적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급을 봤더니보다 또 개미만 털렸다. 유지되면은 매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지라인 같은 경우에는 큰 걱정할 것 없이 이 관련 내용이 지지라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특별한 가격을 결정하지 말고 과거에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의 사이클을 먹기 위해서 금리 인하의 끝이 보인다라는 내용이 나올 때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은 물론이거니와 내후년까지 우상향 사이클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렇게 해서 네이버와 카카오 한번 쭉 분석을 끝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지나고 연말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연말 잘 보내세요.